3. 안나 파블로브나 짐 야훼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방직기처럼 사방에서 쉴 사이 없이 고르게 소리를 냈다. 숙모와 또 그의 곁에 실컷 울고 난 듯한 파리한 얼굴이 이 화려한 사교계에는 어울리지 않게 앉아있는 한 중년의 부인을 재놓고는 좌석은 세 패로 나누어져 있었다. 비교적 남자들이 많이 섞인 한 패에는 승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또 젊은 축들이 많은 패에는 와실리 공작의 딸 엘렌과 나이보다는 좀 비대한 편이기는 하나 아름답고도 혈색이 좋은 볼건스키 공작 부인, 그 다음 셋째 번째 패에는 모르테마르 자작과 안나 파블로브나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귀염성 있는 용모와 태도가 부드러운 젊은 자작은 보아하니 자기가 저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 싶었으나, 한편 그는 고상한 교육의 덕택으로 겸손하여 한 좌석 사람들한테 리용됨을 허용할 만한 아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안나 파블로바나는 분명히 그를 가지고 자기 집 레윈들을 접대하려는 셈이었다. 훌륭한 솜씨를 가진 요리사는 만약 어지러운 취사장에서 본다면 먹을 생각이 나지 않을 수육 한 점을 가지고도 기막히게 만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법이지만, 안나 파블로브나도 이 야회에서 처음에는 자작을, 그리고 다음에는 승정을 초자연적인 정제품으로 다듬어서 자중에 내놓는 것이었다. 모르테마르 패에서는 엔기엔스키 후작의 살해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엔기엔스키 후작은 결국 자기의 의협심 때문에 죽었거니와 보나파르트의 격분에는 각별한 원인이 있었다고 자작은 말했다. 아휴, 어쩌면 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소요, 자작.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기의 그 불란서 말이 어딘가 모르게 루도비크 15세 시대를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무척 즐거웠다. 어서 말을 우리에게 해주소요. 자작은 그러겠다는 표적으로서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예절에 맞는 웃음을 띄웠다. 안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작의 주위에 빙 둘러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듣도록 권했다. 자작은 개인적으로 후작과 교제가 있었답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한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자작은 놀랄 만큼 이야기에 능수해요 라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교계의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하여 자작은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놓은 따가운 로스트 비프처럼 극히 우아하면서 유리한 광채를 띠고 일동에게 소개되었다. 자작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빙긋 미소를 했다. 이리로 와요, 귀여운 엘렌. 다른 한 패의 중심이 되어 좀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공작의 어여쁜 딸인 엘렌을 보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엘렌은 방긋이 웃었다. 그는 이 객실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절세의 미인에게 특유한 그러한 한결같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나뭇잎과 이끼를 수놓은 길다란 자락이 달린 새하얀 야회복을 가벼이 소리내며 눈같이 흰 어깨와 윤이 흐르는 머리털과 금강석의 광채를 빛내며 좌우에서 길을 비켜주는 남자들 사이를 지나서 곧바로 걸어왔다. 그 누구를 특히 주시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소를 보내면서 자기의 몸매와 동그란 어깨와 당시 유행으로 되어 있던 활짝 드러내인 앞가슴과 여러 해친 잔등의 미를 마음껏 즐길 권리를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며 마치 야회의 광휘를 한 몸에 떨치듯이 그는 안나 파블로브나한테로 걸어왔다. 엘렌에게는 일부러 교태를 부린다는 생각은 그림자조차 없었을 뿐더러 도리어 그것과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도 남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의심할 것 없는 지나친 미모가 마음에 끌리는 양 싶었다. 그는 얼마나 이뻤든지 마치 스스로 자기 미모의 힘을 감소시켜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과연 미인이로군. 그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했다. 엘렌이 자작 앞에 와서 자리 잡고 앉으며 그 한결같은 미소로서 그를 비추어 줄 때 자작은 그 무슨 이상한 것에 얻어맞은 사람 모양으로 두 어깨를 올렸다 놓으며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정말이지 이런 청중 앞에서는 그만 이야기가 주눅이 됩니다. 미소를 띄우고 머리를 한 번 숙여 인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엘렌은 드러내놓은 포동포동한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무엇이라 별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다만 미소를 띄운 채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엘렌은 똑바로 앉아서 테이블 위에 가볍게 얹어놓은 살이 볼록한 자기 손목의 모양을 이따금씩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자기 젖가슴을 내려다보며 그 외에 드리운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위치를 고치기도 하고, 또 몇 번이고 자기 의복의 주름살들을 바로잡기도 했다. 그리고 이야기가 감동을 줄 때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얼굴을 넌지시 치어다보고는 그 여관의 얼굴에 나타난 것과 같은 표정을 자기도 짓곤 하였으나 곧 다시 안심하고는 빛나는 미소 속에 파묻히는 것이었다. 옐렌의 뒤를 따라서 몸매 작은 공작 부인도 차를 마시던 테이블에서 자리를 옮겨 그리로 갔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감을 가지고 올 테니. 라고 말하고 다시 왜 그러세요? 당신은 무슨 생각에 잠기셨어요? 이폴리트 공작에게 향하여 그는 말을 이었다. 내 손가방을 가져다 주시오. 공작 부인은 좌석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미소도 띄우고 하다가 문득 앉음을 고쳐 다시 자리를 잡고는 생글거리며 옷을 단정히 매만졌다. 이만하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계속할 것을 부탁하면서 바늘을 놀렸다. 이폴리트 공작은 손가방을 가져다주고는 자기도 자리를 바꾸어 안락 의자를 공작 부인의 옆에 가까이 끌어다 놓고 거기 앉았다. 귀공자 이폴리트는 아름다운 자기 누이 동생과 놀랄만치 닮았으나 그보다도 더 이상스러운 것은 그가 그렇게까지 닮았으면서도 또 놀랄만치 못생겼다는 점이었다. 얼굴의 생김새는 누이 동생과 같았으나 누이 동생의 얼굴 전부가 다 생을 즐기는 만족하고도 생기발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미소와 각별히 우아한 고전적 육체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빠의 얼굴은 그와는 정반대로 표정은 뿌연 안개 속에 흐렸고 언제나 자만자족하는 듯한 침울한 표정이었으며 몸도 파리한 채 약해 보였다. 눈, 코, 입들이 한 곳에 달라붙은 듯 어딘지 답답하게 얼굴을 누비었고 손과 발은 언제나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 그것은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공작 부인의 옆에 자리 잡고 앉자 마치 그것이 없으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는 듯이 로르네트를 손잡이 달린 안경 급히 눈에 가져다 대며 이폴리트는 말했다. 천만에. 기가 막힌 듯 자작은 어깨를 축 혀올리며 대답했다. 사실이지 지금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니까요. 하는 이폴리트 공작의 말투는 마치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안다는 그런 식이었다. 그 자기 과신증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이 대단히 영리한 것인지 혹은 대단히 우둔한 것인지 아무도 해득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암록색 연미복에 몸을 가다듬고 그가 소위 말하는 대노한 물귀신의 살색과 같은 바지에다 길다란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단화를 신었었다. 자작은 아래와 같은 일화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다. 엔기옌스키 후작은 여배우 조르지 양과 미래하기 위하여 비밀로 파리에 왔었는데 거기서 이전부터 이미 이 유명한 여배우의 애정을 받고 있던 보나파르트와 만났으며 또 나폴레온은 후작과 여기서 만나게 되자 우연히 본병이 발작되어 졸도했다는 것이며 여기서 뜻밖에도 후작은 자기 연적의 살생권을 쥐었으나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나파르트는 이 너그러운 처사에 보답하여 후작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대단히 매력이 있었고 흥미진진하였는데 특히 두 사람의 경쟁자가 돌연 상대방을 만나 알아차리는 대목이 더욱 흥미가 있어서 듣고 있는 부인들을 흥분시킨 모양이었다. 참 기막히군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몸매 작은 공작 부인의 기색을 살피듯 엿보면서 말했다. 참으로 기막혀요. 몸매 작은 공작 부인은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매력이 있어서 이를 더는 못하게 방해나 되는 듯이 뜨개에 바늘을 꽂으며 중얼거렸다. 자작은
말수도구가 적은 이 찬사에 감격해서 감사의 뜻으로 미소를 띄운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안나 파블로브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아까 그 청년을 시종 주시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청년이 승정과 너무 큰 소리로 열심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위태로운 장면을 수습하려 그리로 달려갔다. 사실 피에르는 정치적 세력 평균론에 관하여 승정과 담화를 교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승정도 또한 이 단순하고 정열적인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어서 자기의 좋아하는 사상을 그 앞에서 피력하고 있었다. 쌍방이 모두 다 너무나 활기있고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는 것이 도리어 안나 파블로브나에게는 마음에 거슬리었다. 방법은 구라파의 세력 균등과 인민의 권리입니다. 승정은 말을 이었다. 그것은 즉 횡폭성으로 해서 이름이 높아진 러시아의 같은 강력한 국가가 아무런 사리사욕도 없이 전 구라파의 세력 균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맹주로 되기만 하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런 균등을 찾아내시겠습니까? 하고 피에르는 말을 시작하였으나 이때 안나 파블로브나가 곁에 와서 엄격히 피에르를 쏘아보면서 이태리 승정을 향하여 이 고장 기후를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었다. 이태리 승정의 얼굴은 갑자기 돌변하며 일부러 업수이 여기는 듯한 달콤한 표정을 가장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가 여자들과 말할 때에 하는 버릇 같았다. 나는 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초빙받은 사교계의 특히 부인들의 총명한 지혜와 교육에 매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직 기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를 못 가졌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승정과 피에르를 방임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을 감시하는 편의상 다른 일반 모임에 그들을 합류시키고 말았다. 이때 새로운 얼굴이 객실에 들어왔다. 이 신객은 몸매 작은 공작 부인의 남편인 젊은 공작 안드레이 볼콘스키였다. 볼콘스키 공작은 과히 크지 않은 키에 움직임이 없는 메마른 표정일망정 대단히 민목이 수려한 청년이었다. 그의 피로하고 권태스러운 문초리로부터 시작하여 조용한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몸 전체는 쾌활한 몸매 같은 부인과 비교하여 극단의 대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봄에 이 객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기도 말을 듣기도 실증이 난 듯 싶었다. 그 싫은 얼굴들 가운데서도 그의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이 제일 실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는 자기의 미모를 손상시키는 이 찌푸린 표정을 하고 아내의 얼굴에서 외면하였다. 그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 눈을 가느스름히 하며 일동을 둘러보았다. 공자께서는 전쟁에 나가실 준비를 하신다고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물었다. 꾸트조브 장군께서 볼콘스키 공작은 불란서 사람처럼 어미에 힘을 주며 쇼프로 발음했다. 나를 부관처럼 두시겠다니까요? 나를 부관으로 두시겠다니까요? 그럼 당신의 부인 리자는요? 시골로 내려가겠죠. 저런 아름다운 부인을 우리한테서 빼앗아가는 것은 죄랍니다. 안드레이, 그의 아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애교를 띄운 음성으로 이렇게 남편을 불렀다. 지금 자자께서 조르지 양과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셨는지 아셔요? 안드레이 공작은 미간을 찡그리고 외면을 했다.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이 객실에 들어올 때부터 그한테서 즐겁고 그리운 시선을 떨구지 않고 있다가 이때 그의 옆에 가서 손을 잡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에게 손을 내밀은 사람에게 찌푸린 얼굴 표정으로 화가 남을 표시하다가 문득 피에르의 웃는 얼굴을 보자 의외에도 선량하고도 쾌활한 미소를 띄웠다. 이게 웬일인가? 자네도 드디어 사교계에 진출했는가? 하고 그는 피에르에게 말했다. 당신도 오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피에르는 대답했다. 난 댁의 만찬에 참석하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자작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그는 첨부하여 말했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안 돼. 하고 공작은 웃고 말하면서 피에르의 손을 굳게 잡음으로써
이런 말은 묻기조차 쑥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또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으나 이때 와실리 공작이 자기의 딸과 같이 일어섰기 때문에 두 청년도 일어나서 길을 내어주어야 했다. 나를 부디 용서해 주소요. 나의 친애하는 자자. 하고 그와 일어서서 앉도록 그의 소매를 밑으로 부드럽게 당기며 와실리 공작은 불란서인에게 말했다. 마침 영국 공사의 때 아닌 축연이 재미있군요. 대그의 황홀한 이 야회를 떠나는 것이 나는 매우 섭섭합니다. 하고 그는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말했다. 그의 딸 엘렌은 옷다락을 약간 올려주고 의자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의 미소는 더욱 밝고 아름답게 얼굴을 빛내었다. 피에르는 자기 곁을 지나가는 미녀를 거의 놀란 듯한 황홀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대단한 미인이야. 안드레이 공작이 말하자 대단합니다. 하고 피에르가 맞장구를 쳤다. 옆을 지나가며 와실리 공작은 피에르의 손을 잡고 안나 파블로브나를 향하여 말하였다. 나를 위해서 이 곰을 교육해 주십시오. 그는 말을 이었다. 벌써 한 달이나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교계에서 보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있어 현명한 부인들의 사교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달리는 없으니까요.